저는 지금 노원구 월계동 일원에 나와 있는데요. 단풍이 굉장히 멋집니다. 여길 왜 왔냐? 서울 강북 지역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죠. 서울원 아이파크 건설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전부터 참 말이 많았던 분양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국평 84제곱미터 40층 이상은 14억 1,400만 원, 5층 이하는 12억 6,200만 원, 가장 소형 평수인 59 타입 25평은 8억 9,9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40평대 대형 평수는 14억부터 19억 원까지.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7월입니다.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84 타입 평당가가 3,700만 원이었죠. 서울원 아이파크의 평당가는 84 타입 기준 3,900만 원 정도. 참고로 호객논에 찾아보니까 현재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평균 평당가는 2,389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2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원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조금 높은 평당가를 기록한 서울원 아이파크, 서울의 끝자락, 낙후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동북권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를 리뷰한다 헬로홈즈.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 투어. 네, 홈즈 투어. 이마트 월계점 앞입니다. 이곳 월계점 앞을 시작해서 광운대역,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미미삼 주변 학원과 상권, 공원 산책로까지 샅샅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다시 할게요. 샅샅이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 아파트 투자는 어디? 홈스 투어. 안 써도 돼요. 여기가 이제 월계 3호 아파트고요. 지어진 지는 3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를 지나가면 광운대역이 나옵니다. 오후 시간대가 되니까 퇴근하는 직장인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다녀온 어린이들이 단지 내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3,000세대가 넘는다고 해요. 미미삼 세 아파트를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비해서 차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직 퇴근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저녁에 와서 임장을 해야 돼요. 사는 모습을 확인하려면. 정비계획 관련된 이런 현수막들도 보이고요. 서북권에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고 강북권에는 월계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알려져 있고 강북의 음마 아파트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6개월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보시죠. 저희 오늘 한 3번째 올라가죠, 여기. 알 생길 것 같아요. 제 왼쪽으로 저쪽이 이제 노원구 월계동 87-1번지 서울원 아이파크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제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열심히 땅을 파고 다지고 있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식 명칭인데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이 이름을 서울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뭔가 원 하면은 숫자 1? 1등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생각 못했는데 둥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삶을 담는 거대한 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리브, 워크, 플레이, 레스트. 아파트 서울원 아이파크 들어가고 오피스텔 있고 쇼핑몰 들어가고 특히 제일 화제의 이슈가 HDC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상주 인원만 지금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다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5성급 호텔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호선 광운대역인데 6호선 석계역도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7호선 태릉 입구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전철 동북선 월계역도 2026년에 개통을 하고 GTX C 노선도 2028년, 그리고 GTX 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경춘선 시작점이 바로 여기 광운대역인데 제가 지도를 찍어보니까 광운대역에서 춘천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2시간?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49분 찍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철길 노선이 지나다니는 교통의 요지다. 그래서 저희가 육교를 건너왔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철길이 쫙 이어져 있어서, 그리고 육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건너오려면은 동과 서가 많이 단절된 느낌이 나고, 지하철역에서 처음에 내려서 건너편에 있는 이마트를 가는데도 삥 둘러서 갔어요. 제 발걸음이 좀 빠른 편인데도 10분이면 가겠다 싶었는데 20분이나 늦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아까 코레일이라고 간판 보셨죠? 네. 코레일의 철도 용지. 그러니까 코레일 소유의 땅이었어요. 여기가 네. 15만 제곱미터인데, 그리고 철도부지 끝에 그 시멘트 사일로라고 해서 물류 창고 같은 되게 공장 같은 곳이 있었어요. 트럭 왔다 갔다 하고 진동,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에 철거가 되고 현대산업개발로 땅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열차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 보니까 아까 미성 아파트 저 안쪽으로 갔는데도 철도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지역이
위치상으로는 동쪽 끝으로 가면 망우,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장위, 또 아래쪽으로는 청량리, 왕십리, 이 십자를 그리면 딱 그 중간에 있는 데가 바로 이 월계동 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얘기 좀 할게요. 사실 거기가 계속 막히는 도로인데 지하화 공사가 시작이 됐죠. 뭐 지하화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마나 길게 지하화를 하나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대치동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까지 12.5km의 거리를 지하로 복선을 깔아서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니까 그 차량 소통을 좀 분산시키는. 그래서 제 집이 이제 합정동 쪽인데 서부간선도로를 주말에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서부간선도로도 이제 지하 도로가 뚫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뚫리고 나니까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중랑천이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좀 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 지역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중랑천 홍수에 대비해서 잘 공사를 할 거라서 물이 넘어와도 전혀 물이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설계를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쭉 가면 이제 광운대학교가 나오는데 광운대학교 옆이 이제 바로 장애 뉴타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애 뉴타운은 인프라 같이 개발되는 거 없이 아파트들만 많이 들어서 가지고 뭐 살기는 좋은데 뭔가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만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 여기는 뭐 호텔도 들어서고 오피스도 들어서고 백화점 몰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 같은 게 여기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도 지금 용산 아이파크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요즘 말로 또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오, 맞습니다.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역세권에다가 슬세권에다가 숲세권까지 있는, 네, 트리플 세권. 제 옆으로는 지금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요. 광운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잠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투어. 사실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었다 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래서 임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되면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집주인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임대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정원의 도시라고 합니다. 산도 가깝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가 생기면 같이 이제 주변 단지들도 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시동을 걸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합도 설립도 안 됐고 가격이 뭐 재건축 단지임에도, 재건축이 거의 확정이 됐음에도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가 좀 서울원 아이파크가 대형 단지들이 많아요. 어떤 단지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그래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84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형이 1000세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형 평수는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예요. 가점이 낮은 청년들이나 1주택자 이상인 분들도 도전할 수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지고요. 지하 4층, 지상 47층, 6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1856세대가 들어옵니다. 펜트하우스가 있는 동도 있고요. 2개 동이 더 생기는데 그 2개 동은 웰리스 레지던스라고 해서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리스 레지던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하고 협업해서 호텔처럼 뭔가 케어를 해주는, 그리고 이거 요양시설 이런 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도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가 이제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이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데 단지 디자인을 바로 벤 판 베르케 누구요? 압구정 갤러리의 백화점이 외부가 좀 독특하고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그 압구정 갤러리의 백화점과 YG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디자인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가는 곳이겠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형태의 캠퍼스 오피스가 들어서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더 현대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더 현대 서울 가보셨나요? 5층, 6층이 뻥 뚫려 있고 트여 있어서 전망이 좋잖아요. 복합적인 캠퍼스가 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투자는 어디? 홈스투어. 한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내 근린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둘러보니까 황톳길도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 벤치도 있어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월계 2지구와 광운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어볼게요. 광운대역은 과거 1930년에 성북역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외곽 수도권에서 서울 동부권으로 들어오는 관문역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둘러봤다시피 월계 2지구는 면적도 넓고 평지가 넓어서 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조성이 됩니다. 바로 이때 지어진 게 월계 시형 아파트, 이른바 미미삼 단지죠.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사실 서울원만 개발돼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단지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서울원이 성공하더라도 뭐 반쪽짜리에 불과하게 되겠죠. 최근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무려 6,700가구의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대개조 수준인데요. 3종 주거지역은 높이가 120m로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또 준주거지역 일부는 170m 높이까지 높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높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도록 구성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철도, 동부가선도로, 그리고 이제 중랑천이 이렇게 북과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사실 좀 동과 서가 많이 단절된 느낌이 납니다. 서울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동과 서를 잇는 이 도로 인프라를 딱 깔아서 도로 위에는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 이렇게 채워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일로 가면 상가 있나요? 상가? 네, 여기로 쭉 가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가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이고, 오, 허수아비 만들어놨네요.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으면 굉장히 부모들은 편할 것 같아요.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인데, 이게 돌아보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 외에도 뭔가 이게 평지에 차가 안 다니는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여유롭고, 넓고, 안정감 있고, 중후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지역에 살면 가장 좀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점이 어떤 건지. 아니 여긴 교통이 좋은 편이잖아요. 여기 옆에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고 봐요. 여기 저녁에는 분위기가 좀 어때요?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요. 저녁에도. 아유, 죄송합니다. 학군, 초등학교는 단지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은 애들 때문에 학번 때문에 차를 타고 거기는 좋아요. 아침에 도둑도 아, 도둑이 없다. 알겠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찍고 갈까요? 2003년도 서울시 아파트 관리 최우수 단지 대상. 여기 되게 크네요. 여기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메인 도로인가 봐요. 여기 상가 있고, 뭐 타코야키도 팔고. 매주 수요일 알뜰시장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3층 건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이고, 카페나 편의점, 학원도 있고, 치킨집, 세탁소, 뭐 헤어샵까지 해서 한 28개 정도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바로 옆 단지인 한화그랑빌은 상가 건물이 더 높고 총 56곳의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 17곳, 식당도 뭐 12곳이나 되고, 빵집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거기는 골프 연습장도 있고 하키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일단 또 동네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또 부동산 투자를 잘 아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해봤었는데, 큰 도로에는 새로 지어진 부동산 말고 이런 데 안쪽에 있는 부동산 들어가는 게 찐이다. 그래도 문의는 많아지긴 했죠. 관심은 되게 많이 보여요. 분양가가 이 지역에 4천 이상 괜찮은 건가요? 또 장이 6구역 13억대 이문동이 지금 한 14억대 그냥 됐거든. 이문동보다 못할 이유가 없죠. 내부는 좀 그래도 살기가 괜찮나요? 그럼요. 다 수리해놔가지고 뭐 새 아파트 못 지어서 재고도 안 된다면 무조건 받아낸 거지 실제로지. 문제는 그거예요. 대출 규제가 아주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인 거예요.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테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둘러봤던 광운대역 앞쪽으로 가면은 영축산이라고 해서 여기 육교 하나만 지나면은 이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순환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발 100m가 안 돼요.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 다다르고, 영축산이 원래 꼭대기에 군사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군사시설 없애고 그 위를 이제 산책로로 만든 거고,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관망하기 좋겠죠. 군사 감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단풍이 많이 펴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랑 개나리꽃이 많이 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광운대학교는 공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 로봇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런 뭐 뉴스도 많이 본 것 같고, 전자공학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강북권 최대의 개발 사업,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을 좀 둘러봤는데요. 야, 정말 둘러보니까 살고 싶지 않나요? 어때요? 살고 싶어요. 네, 진짜 살고 싶다. 막혀 있는데요.